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탈북 여성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오지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드릴까요? 남한 남성분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남성분들 탈북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까? 제가 탈북 여성으로서 탈북 여성을 만날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26살 때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한국 나이로 26살이고요. 만으로는 25살. 이때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오는 즉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데이트 그리고 소개팅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왜냐? 저는 제 하나원 기수가 114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114기의 여성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 넘는 여성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요. 저는 그런 여성들 속에서 1등으로 남편과 아이를 데려온 여자입니다. 조선족이었죠. 전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과 아이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좌충우돌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국인 남편과 결혼하는 과정, 그리고 한국 입국 과정, 그리고 두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오다 보니 저는 이미 결혼한 여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데이트, 그리고 소개팅 이런 거는 맞선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모든 여성들이 저와 같은 나이 또래 왔잖아요. 26살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이제는 저도 17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 탈북 여성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탈북 여성들은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겪고 옵니다. 제가 군 강연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요. 어느 강연 장소에서, 그것도 공공장소잖아요. 강연 장소면. 거기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한 15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요. 강사님, 탈북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를 하는데 강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공개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고 여기에 뭐라고 답변해야지 좀 얼굴이 화끈거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정훈 장교님이 제지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이 질문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으십시오.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탈북 여성에 대한 이 사회의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런 관점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강연 장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본론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이 자리에 온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상처에 상처가 더딥혀져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던 여성들입니다. 그런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냐면요. 또 다른 사랑을 갈구하는 형태로 치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 중에는 북한의 배우자도 있고 또 중국의 배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다면 또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주변의 여성 대부분이 재혼, 삼혼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결혼을 안 하고 초혼이며 또 싱글로 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상처가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루트로 오게 되겠지만 이방인을 대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상처를 받고 오는 여성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분들의 대체적인 심리, 성향 어떤 거냐? 일단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게 되면은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라는 건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한의 남성들 대부분이 이런 여성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성매매를 했던 여자이니 쉽지 않을까?
혹은 그런 경험이 다들 있다고 하니 내가 다가가도 잘 받아주지 않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금물이고요. 탈북 여성을 대함에 있어서 존중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세상의 여자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죠. 하지만 탈북 여성을 대할 때는 첫 번째로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여성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그리고 탈북 여성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여성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받아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여성 뒤에는 숨겨놓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거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의 가정의 화합을 이룬다면은 이거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또 장점으로 승화할 수도 있다는 게 있습니다. 저도 두 번째 결혼은 초혼인 사람이랑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과 겪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두 분에서 해결하시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탈북 여성들 중에는 남편에게 순종적이다. 그래서 이 여성들과 살면은 내가 대접받고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남성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예, 그것 역시 오산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느끼는 환경에 따라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적인 것 같아요. 예, 저희 남편이 들으면 저 무슨 뻥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 순종적이냐면요. 가정의 모든 일은 남편과 상의해야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벌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집안일은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 가정을 나눠서 꾸려야 된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한 이후로는 육아나 집안일에 있어서 힘들 때 투덜거릴 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해서 남편과 해보거나 이런 것들은 내 것도 아닌가? 우리 남편 얘기 이거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순종적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세상에 순종적인 여자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여성의 다른 면으로 보여질 수도 아니면은 여러분과의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좋은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3가지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더해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제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정리하자면 한 10명 중에 7명은 한국 사람과 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2명은 조선족과 삽니다. 조선족이나 그런 분들과 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1명이 외국인과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10명이 구성이 돼 있다면 이 7명 중에 또 몇 명이 이혼을 하느냐?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한 20-30% 가깝게는 또 이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탈북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부분 어느 그룹에 속한 여성이나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사회에 속한 여성이나 가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금 실태도 보면은 예전에는 재혼 3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향적이었는데 지금은 지향한다는 거죠. 왜? 그것도 뭐 능력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재혼 3혼을 가지는데 그 7명 중에 그러면은 한 2명, 3명은 재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4명은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족과 사는 2명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요. 그런 분들은 중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문화적 차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거나 이런 데서 좀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선족인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연령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을수록 한국 남성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일수록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 그 2명 중에 조선족과 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북한 사람과 살고 있는 1명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과 사는 요 1명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뭐 인도 남성과 사는 여성도 있고요.
뭐 베트남 남성하고 사는 여성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 남성이나 캐나다 남성 이렇게 영어권에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대체적인 성향을 보시게 되면은 대학 공부를 하신 뭐 영어를 잘 하시는 그래서 영어권의 나라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간다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만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인을 만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외국인이든 뭐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두 분의 정말 절절한 사랑이 이루어진 그런 커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플들은 이혼을 하거나 혹은 다시 뭐 재혼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다가가는 그런 커플들이 좀 많아서 오히려 저 커플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이런 의미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되는 거는 남성들입니다. 북한 남성은 북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의외로 북한 남성들은 북한 여성을 배우자로 많이 찾습니다. 왜냐, 남한 여성들하고 맞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성향적으로나 뭐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한의 여성보다는 탈북하신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탈북하신 여성들과 결혼한 결혼 커플이 훨씬 많을 정도로 탈북 남성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탈북 여성은 굉장히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남쪽의 배우자는 굉장히 많은 신용을 얻는 그런 배우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가십시오. 왜냐면 북한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탈북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대학생인 탈북 여성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학교를 다니고 또 다른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쁘고 착하고 여러분의 배우자로 괜찮은 분들 만나고 싶다면 교회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물론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교회가 어딘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공식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DM이나 댓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쪽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를 녹여서 탈북 여성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남성들이나 아니면 세계의 모든 남성들의 관심을 풀어주고자 노력해 봤는데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는 만약에 댓글에 탈북 여성에 대해서 이런 면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탈북 여성과 함께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어땠으면 좋겠느냐 이런 속사정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또 이 연애 노하우를 담아서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